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4일 연속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물가지수가 둔화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고요. 이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인 이 PPI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6월 PPI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예상치 0.4%를 하회한 0.1%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근원 PPI도 예상치 2.6%를 하회하면서 2.4%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 발표 때는 이제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을까 살짝 좀 기대를 해보고도 있고요. 해보고도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때건 이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모습이 그 폭은 좀 깊지가 않더라도 확실하게 보여는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5.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번 7월 FOMC에서 계속 이번 한 번만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고용시장은 여전히 좀 가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25만 명을 하회한 이제 23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물가는 지금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실업률이 떨어진다든지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준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페드 관계자들의 매파적인 이런 스탠스도 확실히 좀 사그라들 텐데 이런 부분도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 물가 둔화에 이제 좀 시장은 좀 반응이 확실하게 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15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지수인데 기준 100보다 높으면은 달러가 강세, 그리고 기준 100보다 낮으면은 달러가 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달러 100대가 드디어 깨졌어요. 따라서 오늘 국내 환율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경기가 침체될 전망은 아니라서 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효과가 슬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I 브렌트유 각각 1.51% 그리고 1.75%씩 올랐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JP 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 이런 미국 대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은행주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축 이자를 지불하는 게 살짝 부담이 됐겠지만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현재 줄줄이 계속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부분이나 그리고 뱅크런에 대한 좀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전반적으로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어제 거시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CPI도 있고 어제 나온 PPI도 있고 보고 싶은 것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고용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페드에서 볼 때는 기준금리 인상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계속 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만 좀 하는 것 같고, 달러 인덱스 100 이하로 이렇게 하회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것도 이제 어제 1274원까지 갔거든요.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보면은 우리 시장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바뀌는 모습이다.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장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별 이슈로 좀 넘어갈까요? 개별 주식 뭐가 있을까요? 니콜라가 미국 전기차 업체 이제 니콜라가 수소 트럭을 판매하는 이제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주가가 거의 6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니콜라는 소규모 수소차 생산 업체인 이제 바이오테크에 수소 트럭을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전에는 니콜라가 상장 폐기에 좀 위기에 몰려 있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런 대형 계약을 통해서 체결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모습을 당분간 좀 연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제 소프트뱅크 자회사 암 투자 호재가 좀 있었죠. 그 호재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호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무려 거의 5%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까지 같이 견인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암이 IPO에 성공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크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투자자로 참여하면은 막대한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도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파벳 A. 자, 알파벳 A도 오늘 4%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가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구글의 이 생성형 AI인 바드가 새로운 버전을 선보이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모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구글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이 확실히 올해는 AI에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AI 테마지 않나, 관심을 좀 깊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좀 블리자드 인수를 앞두고서 진행된 이런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FTC와의 소송에서 좀 승소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게임 산업에 좀 실질적인 경쟁 정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좀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1.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쪽은 오늘 리콜라를 빼고는 큰 흐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테슬라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 Y가 지금 되게 잘 팔려나가고 있죠. 가격을 조금 낮추더라도 시장 점유에 앞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또 다음 주 수요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좀 진행한 이런 역대급 할인 판매 행사 프라임데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매출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3억 7,5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됐다고 하고요. 실제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주로 구매하는 품목들을 보면은 거의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호재에 오늘 2.68% 상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오늘 뭐 4% 넘게 이렇게 올랐고 아마존, 테슬라 2%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세여가지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우리 시장도 코스닥 쪽에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네요. 자, 그 코인 시장 좀 가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이런 물가 둔화, 이런 연이은 호재에도 장기 홀더들이 좀 비중을 역대 최고치로 들고 있어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밤에 이제 새벽 사이에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리플은 거의 96%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반짝이긴 했지만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이슈의 코인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하락하는 코인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비중을 좀 잘 나눠 담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리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으로 비중을 잘 나눠 담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계좌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를 좀 들어봤고 일부 리플과 관련된 SEC 관련된 소송 얘기가 좀 있네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가장 핫한 이슈였죠. 이제 리플레스가 2020년부터 이어진 이런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리플이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좀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점은 확실히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이달 중 7월 내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기반의 자산 운용사 자코비가 출시하는 이런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비코인이라는 티커로 이번 달 안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자코비의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적용이나 파생 상품 활용 등이 좀 불가능해서 투자자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들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